너의 마지막 수학 3. 자꾸 흔들리죠? 3, 3, 2.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건 금방 끝나요. 아, 진짜요? 예. 이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것도 하나 할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렇고 말고. 또 그러면 안 되나? 너무 내가 또 널 또 괴롭히나? 가뜩이나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30분밖에 못 줬다고 했는데 예전에 자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정확히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네. 예전도 아니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 네. 이게 어떤 식이었어요?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었어요? 근데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인가요? 두 교점이 만나는? 그쵸. 얘는 0이다. 구체적으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네. 이 직선과 얘는 0이다. 얘는 0이고 얘는 0이다. 그리고 또 얘는 0이다. 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것이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는 x나 y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나타내는 도형은 무조건 직선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네. 원리가 똑같습니다. 돌아와서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제가 뭘 쓸 거냐면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이라는 이 도형을 볼 거라는 거죠. 이 식을 볼 거라는 얘기죠. 네. 어떤 특징이 있겠느냐? 네.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 네. 즉 얘가 0, 얘가 0이 그러니까 얘네 둘을 동시에 0으로 만드는 x, y가 대입되면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 네. 즉 얘네 둘을 동시에 0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얘가 0이다라는 건 원의 방정식이죠. 네. 얘가 0이라는 것도 원의 방정식이죠. 네. 그 두 원을 동시에 지나는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네. 뭐 똑같잖아요. 네. 왜 헛웃음을 지으세요? 자, 그러니까 얘는 좀 길어가지고. 시 길어서 네. 길 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얘는 보시면 얘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그러니까 얘는 빵이다. b y 더하기 c는 0 이것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것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근데 자 병훈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네.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원이 그 원을 생각하면 그런 원도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원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죠. 네. 그걸 이 k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네. k의 값에 대입되는 이런 숫자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k의 어떤 숫자가 실제로 대입돼서 이게 계산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병훈이가 보기에 이 식의 구조는 어떠한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되는 걸로 생각되세요? 제가 볼 때는 예, k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계산하면 이거는 구조를 보세요. 어떠한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 될까요? 이것도 원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x제곱이 남을 것이고 y제곱이 남을 것이고 네. 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x항, y항 상수항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식은 얘는 빵, 얘는 빵.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네. K가 몇이건 간에 항상 원의 방정식이 될 것인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한 이유는 X제곱과 Y제곱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네. K에 무엇을 대입해도 X제곱과 Y제곱은 남아있을까요? 아니. 몇을 대입하면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그렇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X고 Y제곱 사라져요. 네. 그럼 이때는 X, Y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도형을 나타내게 됩니까? 삼각형. 무슨 소리입니까? X, Y에 대한 1차식은 직선의 식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정리하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건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의 얘기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직선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네요. 그죠? 얘와 얘의 두 원의 교점에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바로 뭐 이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에 지나는 직선, 이런 직선. 네. 이런 직선의 식을 나타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네.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길게 썼지만 좀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고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만큼만을 본다라고 하면 요만큼 이렇게 원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이런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 현이라고 하거든요. 네. 현. 근데 이거는 이 왼쪽 원의 현이기도 하고 네. 오른쪽 원의 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도 하지만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직선. 그래서 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기도 하다. 엄밀히 말하면 다르긴 하죠. 직선이라는 건 연장을 해서 무한히 뻗어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공통현은 이 직선의 일부만을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네. 어쨌든 얘를 나타내는 식도 같을 거란 얘기죠. 네. 물론 이제 뭐 얘는 제한된 범위가 있겠죠. x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칠판 보시면서 305페이지의 필수 예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제가 좀 너무 괴롭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필수 예제 10번 볼게요. 필수 예제 10번. 근데 이런 때 제가 약해지면 안 되죠. 제가 이제 강하게 계속 밀고 나가야죠. 그래야 병훈이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어른이 되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6y 더하기 9는 0이다 라는 원이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y 더하기 1은 0 이라는 원이 있어요.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아, 그럼 뭐야? 바로 이런 구조에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이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네. 마이너스 1,2를 지나.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a 값이 뭐냐고 묻고 있어요. 네. 그럼 사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네. 아마 이 구조를 보건대 a가 미정계수로 남아있겠죠. 네. 그 a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대입하면 게임 끝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식이 길지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니까 그런 것 따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는 0꼴로 만들어서 도형의 방정식을 봐야 되겠죠. 네. 마이너스 ax 더하기 6y 더하기 9 하고 여기 이제 더하기 k 곱하기 괄호인데 여기서 이제 그게 마이너스 1 곱하기였던 거죠. 네. 서로 이제 뺀 거죠, 사실.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ay 더하기 1. 얘가 이제 바로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죠. 네. x제곱 지워지고 y제곱 지워졌습니다. 마이너스 2x를 뺐으니까 더하기 2x가 되어서 얘랑 계산하면 2 마이너스 ax. 네. 2ay를 뺐으니까 여기는 6 마이너스 2ay 9 빼기 1이니까 더하기 8은 0 돼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a를 구하래요.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를 대입한 거죠.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었고 y에 2 대입하니까 더하기 12 빼기 4a 더하기 8은 0 된 거죠. 네. 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a 10 더하기 8 더하기 18은 0이니까 a의 값은 6인 거 알 수 있겠네요. 네. 별거 아니네요. 네. 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칠판을 좀 지울게요. 네. 사실 요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그다지 강조가 안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있으니까 안 하고 가면 약간 깨름칙하니까 네.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울게요. 네. 제가 요즘엔 네. 그 수영 강습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엔 평형을 배우고 있는데 네. 병훈이는 수영 배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랬군요. 평형이 뭔지 아세요? 그 개구리 헤엄이에요, 개구리 헤엄. 발차기 하는데 그게 앞으로 나가질 않더라고요. 네. 안 나가는 게 신기한데 오늘 어떤 분은 발차기 했는데 네. 신기하게도 뒤로 가셨어요. 자,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4x는 0이다 이렇게 있고요. 네.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빼기 2y 더하기 4는 0이다라는 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두 원의 교점과 그리고 1,2를 지나는 원이 있대요. 네.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네. 뭐 결국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했으니까 얘 더하기 k 곱하기 얘는 빵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구조를. 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더하기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빼기 2y 더하기 4는 0. 이게 이제 k가 마이너스 1만 아닌 상황이라면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인데 네. 이 k의 값을 결정 지을 수 있게끔 힌트를 하나 더 줬죠. 네. 그게 이제 1,2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네. 대입해야죠 뭐. 네. 1,2를 대입하면은 그 원이 결정이 되겠죠. k의 값이 결정이 되겠죠. 1,2 대입하면 1 더하기 4 5네요. 네. 일단 적을게. 1 더하기 4 여긴 또 이제 x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k 곱하기 1 더하기 4 x가 1이니까 빼기 6 y가 2니까 빼기 4 더하기 4는 0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지워지고 이만큼 이제 1이고요. 더하기 여기는 4 지워지고 여기는 5 빼기 6이 마이너스 k네요. 네. 아, k는 얼마예요? 1이. 그럼 k에다 1 대입해서 정리한 게 여기서 찾는 그 원이 됐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 원은 여기 이제 k에다가 1을 대입했다라면 이제 전개해 보시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빼기 2y 더하기 4는 0이다. 그럼 이제 2x제곱 2y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 0 되어 있는 거죠. 1을 나누는 게 좋겠네요. 양면 1을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이게 답이겠군요. 네. 뒤에 있는 페이지 좀 볼게요. 뒤에 있는 페이지. 자, 발전 예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이 애매하니까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발전 예제 12번 보시면
자, 원이 있어요. 네.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4x 빼기 4y는 0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뭐 또 하나가 있겠죠. 네. 이는 요게 공통현인데 이 길이를 구하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지? 직선의 방식. 일단 얘의 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네.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요 식은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는 0꼴로 바꾸기 위해서 4를 이항시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바꾸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실은 이제 뭐 서로 빼는 거죠. 네. 얘하고 마이너스 곱하기 얘니까 서로 빼는 거죠. 네. 저는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네. 어디에서 어디를 빼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구한 공통 그 현을 나타내는 현의 방정식은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이거 사라지고 네. 마이너스 4x 빼니까 더하기 4x 네. 마이너스 4y 빼니까 더하기 4y 여기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어서 이거예요 이거. 네. 4로 약분하면 x 더하기 y 빼기 1는 0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길을 어떻게 구하냐는 겁니다. 네. 제가 편의상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네. 이해를 돕고자. 원이 뭐 이렇게 있고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0,0이죠. 네. 0.0이라고 그랬습니까? 아, 0점이에요. 0점. 네, 원점. 그죠? 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얼른 구해보면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넘어가서 8돼 있습니다. 네. 얘 이제 중심이 2,2입니다. 네. 반지름은 루트 8, 2루트 2가 됐겠네요. 네.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공통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얘의 식이 x 더하기 y 빼기 1은 0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편의상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 네. 3분 AB의 길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네. 하나의 방법은요. 이 두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직선과 뭐 왼쪽 원 또는 오른쪽 원과의 교점을 찾는 거죠. 네. 즉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두 개의 xy 순서상에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네. 얘 대입법으로 해서 뭐 y는 1 빼기 x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x 두 개 구하고 y 두 개 구해서 해도 돼요. 네. 이제 우리가 주로 이런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쓰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잘 대답해 보세요. 원이라고 하는 도형은요. 중학생 때 이런 특징을 배우셨을 거예요. 현이 있을 때 중심에서 네. 현의 수선만 내려도 2등분이 돼요. 네. 혹은 2등분선만 그어도 수직이 됩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그걸 이용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빵 내렸다고 생각해보죠. 네.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 원의 반지름 길이죠. 네. 2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이 길이 이 길이 서로 같을 거거든요. 네. 둘 중에 어느 한 토막의 길이만 구하면 우리가 남은 토막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네. 이때 우리가 얘는 구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얘는 구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아, 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제 현의 길이 구할 때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을 자주 씁니다. 네. 그럼 반지름의 길이 알 수 있을 테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반토막을 구하는 거죠. 네. 제가 이걸 뭐 편의상 D라고 해볼게요. 네. 그리고 나면 자, 저 D는 0,0과 x 더하기 y 빼기 1은 0 사이의 거리다. 이거 이제 원점 5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점을 3분 H라고 점 H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5H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죠. D는 5H.
루트 빡 씌워서 제곱 더하니까 2 됐고요. 여기다 0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절대값에서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된 거죠. 네. 그리고 OA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 길이 2였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 둘을 이용해서 AH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루트 빡 씌워서 2의 제곱에서 2의 제곱하면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겠죠. 제곱을 뺀 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 네. 2분의 7이니까 루트 2분의 루트 7이니까 2분의 루트 14가 됐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저 선분 AB의 길이는 얘의 2배 루트 1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잘 기억해 두세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때, 아니 어쨌든 현의 길이를 구할 땐 중심과 이 현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 라는 것.